네, 그러면 요번엔 네 번째 그 배낭 채우기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룰 이 배낭 채우기라고 하는 이 문제, 랩색이라고 얘기하는데, 랩색이 알고리즘은 사실은 풀어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요번 시간에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동적 계획 방법으로 이제 풀지만,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탐욕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요걸 처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장 정도에 가면 분기 한정이라는 방식으로도 요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요번 시간에는 이제 동적 계획을 이용하는 경우, 어떨 때 동적 계획을 이용하고 어떨 때 탐욕을 이용하는지 그것들도 여러분 이제 구분을 하셔서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요런 알고리즘 문제는 코딩 테스트나 이런데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배낭 채우기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풀어보는데, 요거는 이제 한정된 용량의 배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뭐 10kg라고 하는 크기의 배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물건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 목록이 이렇게 1번에서 3번까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자,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최대 가치를 따지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또 중요한 건 이 물건들마다 무게가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을 건데 어쨌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10kg가 넘지 않게 해야 돼요. 뭐 방법 중에는 5kg 2개 넣을 수도 있고 3kg 3개를 넣을 수도 있고 3kg와 5kg를 넣을 수도 있고 뭐 6kg와 3kg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6kg 2개 넣는 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0kg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합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가치를, 제일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을 잠깐 실수한 건데, 지금 3kg짜리 물건이 2개가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 물건이 이게 하나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쨌건 얘네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제일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담더라도 여기 보면 가치가 이렇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5만 원, 4만 원, 7만 원 이게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왕이면 5kg짜리를 넣어야 여기 보면 가치가 크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더 있도록 이렇게 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6kg짜리를 하나 넣는 것보다는 5kg짜리 하나 넣는 게 더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배낭 채우기 문제는 보통 비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도둑이 이제 어디 물건을 털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쫙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는 부피가 굉장히 큰데 값어치가 약한 애가 있고요. 조금 작지만 값어치가 높은 애가 있으면 이왕이면 비싼 걸 털어 와야죠. 근데 내 가방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로 이제 보통 풀어나갑니다. 자, 뭐 문제는 대충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푸는 문제, 저희가 지금 동적 계획을 가지고 푸는 문제를 보통 01 배낭 채우기, 뭐 01 배낭 채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있거나 없거나요.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true 아니면 false 아니면 tru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넣던지 안 넣던지. 자, 그런 배낭 채우기인데 조금 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배낭에 넣을 수 있는 n개의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의 개수는 n개가 있어요. 아까 보면 앞에 보면 3개가 있었죠. 3개의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물건을 i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요 앞에서 보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무게가 WI고요. 무게가 WI라는 거는 요 첫 번째 물건 W1은 6kg라는 거고요. W2는 3kg.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WI가 있고요. 가치라는 건 VI로 되어 있으면 V1은 이 앞에서 보시면 V1은 5만 원, V2는 4만 원 이런 식으로 가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물건마다 번호가 있고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이 납색을 채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낭의 용량은 C다라고 하면 이 C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kg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낭의 용량은 10kg, 뭐 C다라고 하면 그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풀이가 있는데 제로원 배낭 채우기 문제라고 하는 애는 각 물건을 배낭에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on 아니면 off의 경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동적 계획을 가지고 할 때는 이게 제로원 배낭 채우기는 요거를 저희가 동적 계획으로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 물건들의 일부만 잘라서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물건이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이게 잘라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렇게 제로원이라고 하는 이런 배낭 문제로 푸는 거고요. 만약에 어디 쌀푸대가 있었어요. 이게 쌀푸대가 전체가 5kg인데 우리가 쌀은 이 부분만 퍼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일부분만 퍼가도 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요. 탐욕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그 물건을 중간에 자를 수 없는 그 경우, 그래서 on 아니면 off로 처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요.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의 최대 가치를 이제 찾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원 배낭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일 좀 단순한 방법인 억지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억지기법.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n개의 물건들에 대한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찾습니다. 자, 모든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는 모든 경우를 다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각 부분집합에 속한 물건들의 무게의 합이, 어떤 무게의 합이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요 용량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물건들의 총 가치를 계산한 후 가치들 중 가장 큰 값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 중에 제일 큰 값을 찾는 이런 방법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억지기법입니다. 억지기법.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물건, 두 번째 물건, 세 번째 물건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납색이 있으면 여기에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상태가 두 가지인데 그런 경우가 지금 n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2의 n승으로, 그러니까 이 만들 수 있는 경우를 2의 n승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처리할 때 보통 시간 복잡도가 저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개의 물건들에 대한 부분 집합들이 결국 2의 n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PPT에 그림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제 책에 있는 거를 사진을 잡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그냥 보죠. 자, 지금은 이제 물건이 이렇게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물건이 4개가 있다라고 하고요. 전체 내가 채워야 할 무게는 뭐 7kg인 경우고요. 자, 일단 각각의 무게. 첫 번째 물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게가 3에 가치가 25인 경우예요. 두 번째는 무게는 1에 15인 경우, 그 다음에 2에 20인 경우, 그 다음에 4에 30인 경우. 자, 언뜻 봐도 일단 30인의 뭐 이런 애들을 자꾸 쓰면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치가 있는 애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다 담으면 뭐 가치는 높아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게가 넘어갑니다. 무게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7kg를 기준으로 이제 이걸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다 합치면 이게 전체가 10kg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만약에 내 납색이, 내 가방이 10kg짜리였다. 그럼 이거 그냥 다 담으면 됩니다. 그죠? 다 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
냅색은 아무리 넣어봐야 7k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억지기법에서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그 표고요. 자, 배낭 용량은 여기서 얘기처럼 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질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경우나 1번만 택한 경우, 1번만 택하면 1번만 들어가고 무게는 3이 들어가고요. 무게는 3이 들어가고 가치는 25인 경우예요. 이게 최대는 아니겠죠. 그래서 2번만 넣은 경우, 3번만 넣은 경우, 4번만 넣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한번 따져봤어요. 이렇게 따져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2번을 추가로 넣은 경우 1번이 들어간 상태에서 2번을 추가로 넣으면 얘 두 개 합치면 4kg죠. 이렇게 4kg. 그리고 가치도 25하고 15하니까 4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왜 동적 계획 방법이라고 하냐면 일단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가 표에 있죠. 표에 있고 요것들 가장 기본이 되는 애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요 놈하고 요 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던 1번과 그죠? 1번과 2번을 더해서 여기 결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억지 기법이긴 한데 억지니까 이거는 모든 걸 다 따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따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다 따졌더니 지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맨 마지막 경우는 이렇게 10kg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10kg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0kg는 여기 보듯이 실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빼는 거예요. 이거 빼고 8kg인 거 빼고 9kg인 거 빼고 그러고 봤더니 여기 7kg가 넘지 않으면서 그죠? 7kg가 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봤더니 총 가치가 65고요. 물론 이전에 이거보다 높은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애가 지금 제일 높고요. 그때의 상황은 요렇게. 그럼 우리는 만약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면 2번, 3번, 4번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집에 불이 났으면 들고 나올 때 우선순위를 매겨서 2번, 3번, 4번으로 이제 들고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그냥 억지 기법이에요. 그래서 다 따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원소가 하나 늘었다. 원소가 이제 하나 는다라고 하면 지금 요게 몇 개냐면 16개일 거거든요. 그죠? 4개니까 2의 4승에서 16개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면 2의 5승 돼서 얼마예요? 32개를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물건이 한 10개만 되면 나는 1024개의 경우를 이제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일일이 이건 다 따지는 거니까. 일일이 이건 다 따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해하기는 쉬운데 아주 매우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 계획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본 거랑 뭐 비스무리하게 가기는 가는데 얘는 이제 어쨌건 우리 동적 계획은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서 값을 꺼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가정을 봤더니 일단 물건들의 무게와 배낭의 용량은 이제 양의 정수로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물건은 차례대로 1번부터 n번까지 번호를 매겨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적 계획을 실제로 설계할 때는 이런 고민을 해요. 자, 일단은 일반화를 할 거예요.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물건을 만약 내가 n개였다. 그러면 1에서 n까지 물건을 쭉 보고요. 걔네들의 용량을 기록을 할 겁니다. 용량이 쭉 나열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보면 I 쪽에는 물건 번호를 붙일 거고요. 보통 I는 행을 쓸 거니까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물건 번호가 올 거고요. J 쪽에는 이쪽 컬럼 쪽에는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1번부터 뭐 예를 들면 7kg면 1부터
7kg까지. 만약 여기가 10kg였다 그러면 10kg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어쨌건 이런 배낭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최대 가치를 하는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 겁니다. IJ를 갖고 있는 F라는 매트릭스를 가질 거예요. 이 F라는 매트릭스는 최대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매트릭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현할 때 일단은 행순서대로 여기서 보면 요 일행에 대해서 다 구하고요. 그 다음에 1행, 2행, 3행 이렇게 하는데 같은 행에서 는 열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값을 채워 나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건데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최대 가치를 구할 건데 최대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물건을 담을 때 이 앞에서도 보면 어떤 특정한 애가 이게 다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안 들어 있는 경우도 있죠. 특정한 애가 이거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특정한 애가 안 들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적화에 물건 I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 I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하고 물건 I가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그때 가치값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일단 간단한 수식으로 보면 일단 배열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는데 현재 여기를 I라고 본다면 내가 I의 여기를 J라고 본다면 어떤 용량이 되는 요 부분을 만약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내가 채워 넣고 싶으면 요 I 값이 요 해당되는 I 값이 포함이 안 된 경우라면 요 이전에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에 요걸로 보이죠. 미안합니다. 요걸로 보면 I가 하나 위에 있던 요 값 그리고 J번째 있던 값 요 값을 그냥 요 아래로 보내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I를 포함한 경우라면 여기에 있던 값,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J에서 여기 WI가 되기 때문에 WI라고 하는 건 뭐야? I의 웨이트죠. I의 웨이트를 뺀. 그러니까 J 값이 현재의 용량인데 용량에서 I에 대한 웨이트를 뺀 그 위치, 이 중에 어디 위치가 있겠죠. 뭐 얘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얘네들 중에 지금 보면 얘는 I-1이니까 이 윗줄에 찾는 거죠. 이 윗줄에서 이쪽에 어쨌건 그 무게를 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여기에 있는 애하고요. 그 위쪽에 있는 어쨌건 그 무게를 뺀.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더해서 그러니까 이 값하고 가치를 더해서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위에서 그냥 내려온 값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요 가치를 추가해서 새로 만든 값 중에 둘 중에 큰 값을 정해서 여기에 값을 넣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하기 전에 이전에 이 위에 값들이 이제 정해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처음에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용량 J-WI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물건 1부터 물건 I-1까지 배낭에 넣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가치. 그게 여기에 있는 애였어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물건 I를 넣을 공간을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여기까지 가치를 빼서 그거에 대한 제2를 이제 만들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i번째에 있는 가치를 더해가지고 이제 구해냅니다. 좀 이따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요거는 이제 디버깅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그때 요 수식을 요게 이제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얘네들을 쭉 이용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요런 개념이죠. 자,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요 앞에 수식을 요걸로 설명하면 더 낫겠네요. 그리고 잠시만요. 요 앞에서 내가 요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i가 포함 안 된 경우는 이렇게 넣을 거고 포함된 경우는 이렇게 넣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면 내가 요 값을 계산할 건데 만약에 요 i번째 물건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여기 있는 값을 요로 내려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포함이 된 경우라면 내가 j2에서 그 wi에 대한 그 웨이트를 뺀 만큼의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일로. 이쪽에 어딘가에 그 윗칸에 있는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있던 값하고요. 현재 내 테이블에 V의 i번째, 현재 난 이 i에 해당 얘를 추가해서 넣을 거니까 그 i번째 값을 더한 애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오든지 얘에다가 V를 더한 얘를 여기다 넣던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이제 끝까지 돌리면 여기에 맨 마지막에 요 부분에는 이전에 있던 값들을 계속 이용해 가지고 뭘 만들어요? 만약 내 물건이 전체 n개가 있었을 때 나의 최대 가치에 대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값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 구할 그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렵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얘가 이렇게 테이블들을 이전에 있던 이런 테이블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원래 물건은 1번부터 무게는 1부터 존재하는 거고요. 여기도 물건 첫 번째 물건부터 이제 존재하는데 여기 0번째 애들을 이제 하나씩 더 이렇게 추가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기치를 넣어놓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이제 미리 이제 해놔요. 자, 알고리즘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냅색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CWVN을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C는 배낭의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잡았던 7kg 뭐 이런 거죠. 자, 물건의 수는 우리 물건은 3개 혹은 4개. 예를 들면 물건이 4개였다라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W의 요거 W라고 하는 애는 무게 배열이에요. 무게 배열이라는 거는 그 각각의 1번 물건이 가지고 있던 무게 그거를 요 W에다 넣을 겁니다. W라는 데다가 이렇게 배열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보죠. V라고 하는 배열도 V라는 애도 결국 1에서부터 이 값이 1이라는 게 아니라 어쨌건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면 요게 결국 요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요거. 그죠? 요것들 중에 얘가 이제 W의 첫 번째는 요게 들어갈 거고요. V의 첫 번째는 요게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덱스에 0번부터 되니까 그건 헷갈리지 마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자, 출력은 여기는 K라고 되는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F 앞에서 얘기하면 이제 최대 가치를 갖는 그런 배열을 이제 반환을 할 거예요. 자, 제일 처음 뭐 하냐면 n 플러스 1 그리고 c 플러스 1 해서 개수보다 하나 많고 용량보다 하나 많은 크기의 이런 K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원래는 이게 F라고 했죠. F를 만드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여기에 요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N까지, 이쪽으로는 C까지. 근데 0을 포함한 이런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K의 I가 계속 변하면서 I, 0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죠. I는 계속 변하는데 0, 1, 2, 3, 4로 변하는데 이쪽 컬럼은 0으로 고정을 하면 이쪽 요 부분을 다 0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여기 있는 I 값은 고정이고 J 값이 계속 변한다면 결국 얘는 요 부분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렇게 I 값을 고정하고 0으로 놓고요. J 값을 고정하고 J 값을 여기 값은 고정하고 요거를 변경하고요. 여기는 요거는 고정하고 여기를 변경하면서 다 0으로 채워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매트릭스의 요 첫 번째 요만큼은 다 0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여기가 다 0으로. 자, 그렇게 해서 채워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요 부분을 0으로 채운다는 거는 배낭의 용량이 0일 때 배낭에 아무 용량이 없으면 그냥 초기값이 다 0이죠. 그래서 그렇게 0으로 넣는 거고요. 여기는 배낭에 어떤 물건도 넣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I는 내가 물건을 하나도 선택 안 한 거죠. I가 제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선택 안 한 경우도 결국 다 제로로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I는 뭐예요? 물건에 대한 번호를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J는 뭘 관리해요? 그 용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내가 W의 I를 물어봤는데, Wi를 꺼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 0부터 뭐 예를 들면 7까지 이렇게 무게가 있는데, 걔보다가 만약에 이쪽의 용량이 크다. 제초로 보면, 여기가 0이고 일단 1부터 저희가 처리할 건데, J가 1일 때 여기 W에 들어있던 애가 만약에 1보다가 그러니까 0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다면 J가 1이니까 1보다 얘가 크다면 요쪽이 크다면 웨이트가 미리 크다면 요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기존에 있던 값에서 하나 뺀 거. 그러니까 결국 내가 I가 여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줄 요거를 처리할 때 여기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현재의 내가 체크하려고 있는 요 J번째 용량보다 I번째 내가 갖고 있던 I 물건에 대한 가치가 만약에 컸다면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얘를 이 아래로 이제 밀어 넣어주면 그게 그 값을 채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아닌 경우예요. 이게 아닌 경우라면 이제 여기서 따져야 되죠. 뭘 따질 거냐면 난 여기에 가치를 따질 건데 아까랑 똑같아요.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하고요. 내가 이 I라는 물건을 넣는 경우라서 I번째의 가치하고 그 이전에서 요거의 WI만큼을 뺀 요 어딘가에 있는 그 값하고 요 V를 더했을 때 그 값 중에 두 값 중에 요 값하고 요거에다가 더하기 V의 I번째를 한 그 값하고의 중에 최대값 중에 더 큰 값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뭐 설명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한 다음에 요거를 리턴을 하면 이제 변경된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실제 이 경우를 이제 따져보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애가 있고요. 요런 매트릭스를 일단 쫙 놨어요. 최초에는
최초에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것만 지금 채워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것만 채워진 경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물건을 가지고 여기부터 값을 이제 채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값을 채워 나갈 거예요. 봤더니 여기 봤더니 갑자기 25라는 애가 등장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봤더니 뭐 15가 등장하다가 25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막 40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15였는데 여기는 막 20이 나타나고 35가 나타나요.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보시면 여기 맨 끝에 65가 이렇게 잘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최대 용량, 그러니까 최대 가치가 65라는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이미 W1부터 V1 W4까지 그리고 이렇게 V4까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헷갈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가 하나씩 밀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프로그램 돌려보면서 같이 하나씩 따져볼게요. 지금 최초로는 여기까지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런 정보가 있고 요런 정보가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지금 저희의 그 냅색 알고리즘이거든요. 제로원을 이용하는 냅색 알고리즘인데 커다랗게 세 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냅색 계산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요런 애를 반환할 거고, 요건 이제 출력을 위해서 그냥 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예쁘게 보기 위해서 둔 거고, 자, 요게 이제 실질적인 그 동작이죠. 자, 저희가 요거랑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치가 25, 15, 20, 30 이렇게 있고 W는 뭐 3, 1, 2,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value라는 애를 요렇게 물건의 가치들에 대한 배열을 요렇게 넣었어요. 사실은 요게 1번인데 우리는 배열상으로는 이게 0번이죠, 0번.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이 잘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weight가 3124라고 잘 들어갔고, 전체 C라고 하는 capacity를 7로 잡았어요. 그리고 내 배열의 크기는, 물건의 수는, 얘네들 수만큼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length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냅색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그 냅색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량과 무게 배열과 가치 배열과 개수를 날렸어요. 날렸더니 슉 날아가서 요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얘가 뭐냐면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라고 하는 가치를 담아놓을 배열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개수를 하나씩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얘가 요 K라고 하는 요 배열입니다. 요 배열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했냐면 I 값을 변경시키면서 제로를 넣고 J 값 변경시키면서 제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최초로 설명했던 그 맨 위에 있는 값들에 대한 초기화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요거를 이제 돌릴 건데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만 걸어 놓고요. 일단은 어디까지 보면 되냐면 지금 제가 뭐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걸어 놨었네요. 어쨌건 여기다 브레이크 하나 걸고 여기다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서 저기까지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냅색에도 제가 하나 걸어 놨었나 보네요. 자, 여기서
저쪽을 이동하려고 F8번 누르면 이제 이동이 되죠. 이동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weight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들어있고요. value는 요렇게 지금 배열에 예쁘게 잘 들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잘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애는 요렇게, K라고 하는 애는 행은 원래는 4개인데 0번이 추가가 돼서 요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0에 있는 애들은 다 0으로 는 거고요. 요쪽에 있는 애들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다 얘네들이 다 0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요런 상태예요. 자, 우리가 요거 K에 요 2개를 꺼내 놓고 이제 볼 거예요. 왜냐면 첫 번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 두 줄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i는 1일 때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i가 1부터 시작하죠. 물건 1번일 때 j-의 용량이 1부터 캐패시티까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타고 내려가고 여기를 타고 내려가면 i는 1이고요. j는 1인 상태예요. 자, 그래서 따져보자고요. 저희가 그냥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w에 i-1이에요. 현재 i가 1인데 w가 있고요. 아이고. 이게 주석을 해놓으면 얘가 이제 같이 움직이네요. 자, w 어디 갔냐? w에 아까 전에 보면 i가 1이었잖아요. 여기 1에서 1 빼니까 뭐예요? 0이죠. w에 0번째에 있는 값, w에 0번째에 있는 값이 얼마예요? 3이네, 그죠? 이 3이라는 값이 여기 있고요. j가 현재 뭐예요? 현재 j는 여기서 내려온 게 1이니까 1하고를 2개를 비교해. 누가 커요? 얘가 크잖아. 그러면 요걸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k의 i-1번째. 현재 i는 1이니까 얘가 이제 0이 될 거고요. j는 1인 상태예요. j는 1인 상태를 여기다가 내려줄 거란 얘기예요. 어디요? k의 1에 j의 1인. 사실은 따져보면 여기에 k의 0번째, k의 0번째에 0번째, 1번째 있는 요 값. 여기에 있는 값이 뭐예요? 제로죠? 제로라서 얘는 요 밑에 여기에도 그냥 제로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요 뒤에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현재 요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1,1 부분을 채우고 싶은데 1,2를 채우고 싶은데 현재 내 배낭의 용량이 사실은 이 첫 번째 용량이 3이거든요. 3. 3이 되기 전까지는 이 위에 있는 애를 그냥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그래서 요 위에 하나 위에 있는 i-1번째에 있는 애를 여기다 이제 내려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요? 얘가 얼마가 될 때까지? 3이 될 때까지. 따라서 얘를 조금 그냥 돌려보면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돌다가 j가 이제 드디어 3이 됐어요. 자, 여기 3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3이 되면 3이 딱 되는 순간에는 자, 저희가 여기에 와서 이제 3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그걸 따져봐야죠. 자, 여기 봤더니 요 위에서 얘가 왜 1로 넘어갔냐면 현재 i는 1이고요. 현재 i는 1이니까 여기가 여전히 0이겠죠. 그러니까 weight의 0번째는 3이라고 있었는데 j가 계속 늘어서 이게 드디어 뭐가 됐냐면 3이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물건이 포함되는 그 3까지가 됐어. 3이 3보다 크진 않잖아요. 그럼 이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따지냐면 K의 여기 위치. 지금 현재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냐. 지금 현재 요 위에 있는 요 위치를 따져보고요. 요거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뭘 따져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전에 봤던 0이란 값이고 요건 0이라고 들어있었고요. 자, 여기에 V의 I-1 V의 I-1 요거예요. 요게 V인데 I-1에 얼마가 있어요? 25가 들어있고요. 거기다 더하기를 해요. 뭐라고 할 거냐면 I가 현재 얼마예요? I가 1이니까 여기 1이 들어가면 여기 1이 들어가면 제로가 될 거고요. J는 현재 3이었잖아요. 3이고 웨이트에서 I가 있고요. 요 I가 있고 I에서 1을 뺐어요. 1을 빼니까 웨이트가 제로가 되죠. 자, 웨이트의 제로인 부분 여기서 보면 웨이트의 제로인 부분을 봤더니 얼마가 들어요? 3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0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J는 3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뺐어요. 그럼 얼마예요? 여기에 0이 되죠. 0. 그러니까 결국 K의 0,0 위치, K의 0,0 위치에 있는 0에서 0을 더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맨 앞에는 25가 있고요. 이 두 개를 더했더니 여기는 25가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누가 커요? 얘가 크니까 이때의 큰 값 얼마예요? 25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2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25. 여기에 2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는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다음에 25는 제가 이거를 여기에 이제 25가 들어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더니 여기에 값이 어쨌건 얘는 이미 이걸 넘어간 상태잖아요. 넘어간 상태니까 얘가 더 크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J는 이제 이미 4가 된 상태니까. 다시 내려와서 뭐 해요? 다시 따져보는 거죠. 그대로. 자,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넣어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요. 볼까요? 자, J 여기 보면 일단은 밸류를 봤더니 A가 1이니까 밸류에 여기 0번에 해당되는 밸류의 0번에는 25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25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25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I에서 빼니까 여긴 0이 될 거고, 여기 J가 들어간 부분을 봤더니 여기는 4고요. 4고, 빼기에서 웨이트가 여기가 얼마예요? 1이니까 1이 들어가면 여기 제로가 될 거고, 웨이트의 제로는 얼마예요? 3이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얼마예요? K의 0, 여기서 여기 빼니까 1인 부분. 그죠? K의 0,1인 부분에 봤더니 제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제로예요. 그리고 요거 K의 여기가 0일 거고 J가 얼마예요? J가 현재 4면 K의 0,4 이건 어차피 위에는 다 제로였으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했더니 얘는 얼마예요? 25니까 계속 여기의 값은 왜 자꾸 넘어가죠? 여기의 값은 이제 이렇게 25가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는 왜 15가 되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기가 왜 15가 되는지 그리고 왜 여기는 이렇게 값이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오늘까지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과를 하고 나면 이제 I 값이 2가 되는 경우를 이제 보자고요.
여기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25, 25, 25 이렇게 해서 다 채워놓고요. 첫 번째 돌고 나면 요 부분을 이렇게 25로 다 채워요. 요건 이제 여러분이 쫓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i가 이제 증가해서 2로 내려오겠죠. 이제 i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j 값은 다시 1부터 이제 돌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i가 2고 여기가 이러면 웨이트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이렇게 하면 i가 2가 되니까 여기 웨이트에 1. 자, 웨이트에 1에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웨이트에 1에는 얼마가 들어있냐면 1이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은 1이고요. j의 값은 지금 현재 뭐예요? 1이죠. j의 값은 1이니까 아예 여기부터 안 돼서 여기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위의 값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요 조건 자체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로 넘겨버려요. 자, 여기로 넘겨버리면 이걸로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금 봤더니 value,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를 보면 현재 j가 현재 i가 1이고 현재 i가 2네요. 현재 i가 2고 그러니까 k의 1에다가 j가 1이네. 그래서 여기 k 값으로 보면 k의 요 위의 값을 봐야 되니까 1,1인 경우를 열었더니 0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값은 0인 상태고요. 자, 여기 value에 요거. 그럼 value가 그러니까 i가 2니까 value가 1인 경우, v가 1인 경우를 열어보면 v가 1인 경우를 열어봤더니 여기 얼마요? 15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value는 15고요. 15고 k의 요거에 대해서 봤더니 자, 여기는 아까 2가 들어가니까 k는 1인 경우고요. j는 현재 1이죠. 1인 경우고 빼기 웨이트 여기 j가 2고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1인 경우 웨이트에 뭘 빼요? 1인 경우를 뺀대요. 자, 웨이트에 1인 경우 요거를 뺐더니 1을 뺐더니 여기 안에 값은 제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k가 1,0인 경우 k가 1,0인 경우 요 경우하고요. 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 경우를 더해요. 그러니까 여긴 0이었고 요걸 더하고 여기에는 0이었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큰데 그때의 값이 얼마예요? 15.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요? 자꾸 넘어가네. 그래서 여기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15는 저렇게 넣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제 지나갈 때 여기를 처리할 때 값이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요거 계산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15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15가 들어가는 건 뭐 똑같은 방법일 거니까 그냥 저희가 여기 두 번째 거까지는 그냥 처리를 해볼게요. 그냥 15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여기에 보면 얘가 25라고 적힌단 말이에요. 25. 여기는 왜 25라고 적히는지를 보면 자, 저희의 지금 j는 2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를 넘겼더니 이제 드디어 j가 3이 됐어요. j가 3이 돼서 넘어오니까 웨이트에 있는 값하고 얘를 비교를 했더니 어쨌건 요쪽이 이제 더 큰 거죠. 웨이트는 이제 여기가 이제 1이고 3이니까 어쨌건 1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넣어서 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사실은 이 이전 값을 확인하면 된다는 뜻인데 자, i는 현재 2란 말이에요. i가 2니까 value에다 넣으면 여기에 값이 얼마예요? 15.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니까 value에 그 뽑아온 게 아까 15였잖아요. 15고
자, 여기를 봤어요. 여기를 봤더니 현재 요러니까 K는 1이고 여기 웨이트에다가 J가 현재 3이고 빼기 I가 이거니까 웨이트 1을 빼요. 웨이트 1은 아까 1이었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2. 그러니까 K의 1,2 K의 1,2를 봤더니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쪽 앞쪽의 값이 얼마냐면 15예요. 15. 자,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I 값이 2고요. 2니까 여기가 1이 되고 J 값은 3이에요. 그러니까 K의 1,3. 그러니까 K의 1,3 여기를 봤더니 얼마예요? 25죠. 여기에 있는 값이 25예요. 앞쪽은 15고 뒤쪽은 25예요. 누가 커요? 25가 크니까 25의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15가 들어왔지만 요 값하고 어쨌건 계산됐던 15라는 값하고 그 다음에 뭐 25라는 이 기존에 있던 값하고 비교했더니 누가 크냐 했더니 얘가 커서 얘가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는 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40이 되는 경우만 한번 더 보죠. 자, 40이 되는 경우만 한번 더 보면 돌리고 그래서 여기 25를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J가 4가 돼서 내려와요. J가 4가 되면 당연히 이건 일로 튀겠죠. 그래서 일로 찔 거고, 자, 그대로 쫓아가 보자고요. 자, I 값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값이 얼마예요? 여기는 그냥 계속 15고요. 15고, 그 다음에, 저희의, 요거를 이제 넣었더니, 여기는, 요걸 먼저 할까요? 자, 여기 넣었더니,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2니까 K1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J가 4니까 4가 될 거고 빼기 웨이트에 여기가 2가 들어가니까 여기 1이 될 거고 웨이트 1은 아까 웨이트 1이 얼마였죠? 웨이트 1이 1이었죠. 그래서 K의 결국 1,3 위치 K의 1,3이면 뭐예요? K의 1,3이면 여기 25네요. 25. 결국 여기가 얼마? 2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25. 그래서 얘하고를 더하면 여기 값이 얼마예요? 40이 나오고요. 맞나요? 예, 40이 나오고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4를 넣으니까 4가 돼서 K의 1,4 위치. 그러니까 K의 1,4의 위치. 여기 보더니 요게 얼마? 25죠, 25. 그랬더니 누가 더 커요? 여기 40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 얼마에 4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0이 들어간 거예요. 40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여기에 물건의 무게가 얼마예요? 15인데, 기존에 있던 애에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 위에서 계산을 해내는 거잖아요. 이 위에서 계산을 해내는 건데, 요 놈의 무게만큼을 여기서 요 놈의 무게만큼을 뺀 곳에 봤더니, 값이 얼마가 있어요? 25가 있단 말이에요. 25가 있고 얘 자체의 무게가 얼마예요? 15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요 위치 내가 4일 때 내려와서 요 위치를 채워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여기를 채워야 되는데 아까는 0이었고 0하고 이때의 무게 15하고를 해서 15하고 기존에 있던 25를 비교했던 얘가 크니까 위에 있는 애가 그냥 내려오지만 지금의 경우는 요 값에다가 요 값이 더해진 그죠? 요 값이 더해진 40이란 값이 있고요. 여기 25란 값이 있으면 25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값이 누적된 얘가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의 값이 얼마요? 40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여기 J라고 하는 값이 있었을 때 W의 I라는 걸 빼잖아요. 현재 여기 W의 I에 뭐가 있어요? 1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J에서 얼만큼? 1만큼 뺀단 말이에요. J에서 1만큼 뺀 곳에 이런 값이 있으면 이 값하고 V의 값을 V의 I번째 값을 더해서 요 15하고를 더해서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그 값을 비교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 이제 보이는 거죠. 보여야 됩니다. V의 I가 뭐예요? 내 현재 가치가 아까 우리 15? 잠시만. 현재 가치가 15잖아요. 아유. 헷갈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가 15였고, 현재 J가 4였잖아요. W의 I가 뭐예요? W의 이곳에 있던 W의 값이 얼마? 1이었잖아요. 1. 그럼 이게 결국 얼마예요?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현재 I가 2니까 여기 F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요 안에 있는 값 F1 1,3에 있는 값하고 요 값하고를 더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그냥 그 위에 있는 값. 그래서 여기서 보면 1,3에 있는 값, 요 값하고를 더하고 요 값하고를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서 큰 값을 여기다 이제 밀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진 값들이에요. 나머지 값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구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디버깅으로 여기까지 해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값을 넣는 걸 봤는데, 자, 여기 부분을 이제 채워 넣으면 이렇게 40이라고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다 채워 넣으시면,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여기를 이제 풀고 계속 진행을 하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값이 누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적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값을 만들어내서 65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건 4까지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65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을 할 때 얘를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이 위에 미리 계산된 값들하고, 그죠? 여기 있는 값들하고 뭐요? V의 I 값, 요걸 이용해서 누적해서 계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동적 계획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65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35하고 얘가 갖고 있던 30값하고 합쳐서 나온 값이 여기 있는 65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복잡도를 보면 입력의 크기는 n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연산들이 어쨌건 계속 여러 번 발생하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요 정도. n에 따라서,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그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배운 6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동적 계획은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 예를 들면 좀 전에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 문제들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 아주 좋다 그랬죠.
자, 동적 계획이 적용되는 최적화 문제는 최적화의 원리. 뭐냐면 최적의 해는 부분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해들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미리 작은 걸 풀어놓고 이제 계속 합쳐 나가면서 이제 최적화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적 계획 알고리즘의 핵심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를 같은 유형의 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들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계획은 일단 제일 작은 해를 풀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 버텀업 방식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동적 계획의 설계 전략을 보면 동적 계획은 문제를 더 작은 문제로 이제 분할을 해서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해결을 하고 해결된 결과를 표에다 넣죠. 저희는 좀 전에 보면 제로부터 먼저 처리하고 첫 번째 줄부터 이제 처리해 나가면서 값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표에 저장을 하고요. 세 번째 보면 나중에 다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미 해결한 부분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해결하는 대신 표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던 그 뭐 프로이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알고리즘들도 다 그런 방식으로 처리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잘 판단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동적 계획법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탐욕 기법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분할 정복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시 배울 뭐 백트래킹이나 아니면 뭐 분기 한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뭘 써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기 6장을 마쳤고요. 설명이 이게 동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자료 구조나 이럴 때 보통 잘 안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